때립니까? 내 집 줄게 네 집 달라고 하고 네 집이 더 비싸잖아. 나 여기서 지면 싸다. 바꾸자. 바꿔줍니까? 누가 바꿔주나? 안 바꿔주는데. 이게 이런 얘기 뭐 하랍니까? 오피스텔하고 중복대 또 거주가 돼 있어요. 여의도 구로 쪽에 있으면서 아플 거예요. 본인도 막 변명도 하시고 뭐 불똥 튈까봐 먼저 선제적으로 하셨다고 보고요. 뭔가 이걸 막기 위해서 한문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제보 비슷한 게 아닌가. 지금 이때까지 왔는데 돌려보내거나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진실 발견해내는 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해요. 김건희인데도 당연하죠. 어느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좀 좋은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저는 오히려 유정아라는 이분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김건희 씨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니면 국민적인 민심이라던가 이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난 진짜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론을 할까를 옛날부터 궁금해했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2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역사적인 월요일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치시네요. 당연하죠. 코스피 4천 감사해요. 이거는 큰일인데. 이론적으로는 손해 본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럼요. 네. 이거는 정말 좋은 너무 겁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른데요. 사상 최고가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 본 건 진짜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저는 진짜 이게 코스피가 막 붐을 타니까 원래 주식을 안 하다가 최근에 좀 하게 됐어요. 아주 소액을. 지금 들어갔어요? 참 들어가시지 안타까워요. 남의 일 같아 4천 5천이. 남의 일 같아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게? 나한테 그냥 맡겨요.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코스피 4천이면 갑자기 떠오르네요. 747 공약의 실현 아닌가요? MB의 747. 이게 얼마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5천이 되면 제가 여러분께 크게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5천 너무 주식 뭔가? 부자. 아니 코스피 5천이 먼저 될 것인가 우리 구독자 50만이 먼저 될 것인가 4,500에 쏘겠습니다. 4,500.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벌써 뭐 조금씩 얼굴이 나가긴 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 예,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 네,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최윤경 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회사의 전 인민의 간부와 바람을 타고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된 건데 자꾸 부장 하니까 사람들이 너 뭐 잘났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부장인데 너무 어려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좀 있는데. 부장 맞아요, 근데. 그니까 말이에요. 밖에 나가 쫄지 말라고 명함 하나 파준 거죠. 그 부동산 스타일이시구나.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건 상무 받으시지. 원래는 그런 게 상무인데 원래. 부동산은 다 이사, 상무, 실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무죠. 신입 들어오면 실장이야. 실장이고 그다음에 상무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된 뉴스부터 있네요. 그 부동산 뉴스가 계속해서 주말 사이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돈 모았다가 집값이 내리면 그때 사라라고 얘기했던 발언이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실제로 이제 갭 투자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직을 내려놨습니다. 사의 표명을 했고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도장 찍어줬습니다. 바로 수리예요? 잘 가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충분히 이미 얘기가 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이건 뭐 한 넉 달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한 건데 사실상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나가겠다. 플러스 대통령이 먼저 나가라고 했을 확률도 이 정도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여론이 안 좋았으니까. 네, 플러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또 정청래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주 원장은 왜요?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 계획 때문이라고 일단은 밝혔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부동산 을사오적, 부동산 오적으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으면서 조금 이것과 연관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주 원장도 뭐 한 100억 뭐 정도 수준의 뭐 부동산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여러 채를 또 갖고 있다면서요?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리고는 이쪽에서 뭐 나오기 전에 지금 먼저 이렇게 그만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자산을 늘려나가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보수 정당에서 그러는데 민주당이 끊임없이 그러한 길과 사다리를 없애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그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했다는 거. 하지 말라면서 했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민주당도 허심탄회하게 그냥 국민 모두가 좀 부자가 될 법. 저희 주가 4천 정말 시작하면서 축하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가가 오르면요 부동산도 올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배추값이 오르면 무값도 오르는데 배추값은 착한 배추값이니까 마구 올라가도 박수치고 무값만 내리려고 무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무값만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장에 맞춤형으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사실은 논란이 계속 되니까 아마 본인이 미리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상경 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뭐 이런 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집이 더 소중해서 뭐 공직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닙니까? 그건 진짜 놀리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는데 혹시 괜히 꺼내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다. 네,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 혹시나 나도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약간 이게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약간 그렇게 했던 발언도 문제고 네. 사실 본인의 갭 투자가 지금 현 정부 정책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했던 것 같고 이한주 연구원장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어요. 뭐 다음 선거도 또 있고. 다음 선거 준비할 수도 지방 선거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뭐 부동산 때문에 뜬금없이 나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불똥 튈까봐 먼저 선제적으로 하셨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한주 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동산 구설수가 있었던 분이에요. 이전부터 좀 있었죠. 네. 경기연구원 때도 있었고 여기 민주당 와서도 그 뭐 아들들에게 상가 재개발 지역 상가 해가지고 뭐 어린이날 증여를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을 세게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부에 좀 누구를 끼칠까 왜냐면 국정기획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이 나라에 이런 것들을 하는 또 이분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시하는 발언들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기본소득 설계자 뭐 이런 별명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요. 여튼 이한주 원장도 사의를 표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전해드린 뉴스가 좀 있었고요. 네. 계속 쭉쭉 가볼까요? 불똥이 또 튀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봤는데요. 그게 참 많이 보고. 예. 그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구나. 저는 딴 거를 별로 이게 좀 장동혁. 여섯 개 알겠습니까? 여섯 채. 아니 장동혁 대표가 그 박대출 선생님을 제끼고 내가 부동산 정상화 TF 하겠다. TF장을 맡았잖아요. 위원장을. 그런데 이제 본인은 주택을 6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소유 지역구에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장인 장모에게 지분 상속받은 거 2채 그리고 구로동에 아파트 하나 그리고 여의도에 오피스텔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채. 네. 장동혁 대표는 이거 대부분 실거주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살고 있는 거고 집값을 다 더해도 8억 5천만 원 정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가 많긴 많네요. 근데 이 가격들이 이게 맞나? 이렇게 싸네요. 싸네요, 저도 진짜. 봤는데 되게 싸네. 공격 의지 상실했어요.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실제로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시면 정리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네. 오피스텔하고 중복대 또 거주가 돼 있어요. 여의도 구로 쪽에 있으면서 등등의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아플 거예요. 네. 본인도 막 변명도 하시고 뭐 본인도 떳떳한 변명일 수도 있어요. 금액 자체가 토탈에서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는 여기서 6개 중에 2개는 보니까 지분 상속인 것 같아요. 상속받은 그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10분의 1 지분, 5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이제 지분으로 받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님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공격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공격할 때 좋잖아요. 근데 본인도 어쨌든 수로 따지면 많은 거거든요. 금액은 작지만. 다주택 자체를 그렇게 악마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다주택자를 악마화함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 폭등과 똘똘한 한 채 이 이론이 생기게 되면서 이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상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장 대표는 안 똘똘한 6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맞을까 해서 저도 어제 부동산 어플을 돌려봤어요.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진짜 그 맞냐? 정도가 나오나 네. 해서 구로에 보니까 구로 현대 아파트가 꽤 많아요.
구로 현대가 하나로 특정은 안 되더라고요. 꽤 많아서 아니, 뭐 구로 80년대 현대가 지어진 것도 있고 90년대 지어진 것도 있고 그 어플상으로는 되게 많아요. 근데 가격은 대동소이합니다.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몇 개 서울에서 몇 개 자치구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낮아진 자치구가 있는데 네. 그중 하나가 구로예요. 구로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뭐 이렇게 뭐 낮게 신고하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실거래가로는 아마 한 7억 5천에서 뭐 8억 정도 지금 호가가 올라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보통은 다 재산 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거보단 좀 공시지가 낫겠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네. 이 정도를 올린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예.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정책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은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한번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을 돌아봤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6채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좋게는 생각 안 해요. 저는 한 채 가지고도 빡빡하게 지금 빚 갖고 있는 건데, 저 빚 갖고 있으니까 뭐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근데 뭐 아무튼 6채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난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요지는 이게 아니에요. 요지는 지금 부동산 정책을 너무나 과도하게 잡고 있는 부분, 그리고 보유세도 올리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큰 문제다. 근데 그렇게 시장을 접근해서는 해결책이 안 나올 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다주택자인지 비싼 집 가진 사람인지 약간 그 기준이 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막 뭘 하려 하다 보니까 너무 싸네. 그러니까. 예. 아 근데 싸노, 이렇게 이제 싸노. 사실 할 말이 없네. 이게 본인 뭐 할 방법이 없네. 본인 이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6채를 갖고 있는 건 본인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은 알죠. 자기만 알 수밖에 정리 없죠. 좀 하지. 그러면 이제 뭐랄까 싼데 뭘 갖고 있어 이거를. 박대출 의원이 얼마를 갖고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박대출 의원은 1주택에 그냥 지역구에 전세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박대출 물려주지. 의원이 그냥 했으면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을 그렇죠. 텐데. 못 찾아낼 거니까. 아니 그냥 1주택에 전세 하나는 그냥 이제 지역구 전세 하나 서울에 1주택 뭐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니까 그러면 그냥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을 시키시지. 본인이 6채 있는 상태에서 애써. 굳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사 만루 찬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가서 면회라고 해서 3중사를 쳐서 공수교대를 시키더니 굳이 박대출 의원이 성함도 사실은 부동산에 좀 대출 맞긴 해요. 아닙니까? 예, 대출. 좀 맞긴 하고 대출이죠. 1주택 1전세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박대출 의원이 했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6채 있는 거 본인이 알 텐데 네. 하셔가지고 이 논란에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우리가 공세 잘 가고 있는데 네. 3중살까지는 아니지만 내야 땅볼을 하나 쳐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병사를 한 것 같아요. 네. 지난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주진우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뭐 본인은 돈 엄청 받으면서 몇 억 빌린 거 가지고 뭐라 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본인은 6개 갖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더 2개 욕한다. 있는 사람한테 뭐라 하고 갭 투자한 사람 뭐라. 그러니까 그 금액의 다가를 떠나가지고 6개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따지보면 사실은 조금 전략적으로는 약간 미스다. 조금 미스. 좀 팔고 좀 정리 6천짜리 이거 2천짜리 이거 좀 팔고 오든가 하지. 아니 근데 이거 팔면 안 돼요. 안 왜냐면 돼? 왜냐하면 안 돼요. 미안해. 그럼 팔지 마세요. 아까 충남 보령시 대천동의 홍아파트 우리가 지금 지방 부동산은 너무 많이 저는 그 떨어져서 생각해요. 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지금 그래서 팔면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미안해. 지방 부동산의 활성화에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팔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장동혁 부동산 6채 실거주 중이라고? 이거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냐라고 이제 비판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머리 따로 살고 발 따로 살고 있냐고 6채 어떻게 실거주를 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화수목금토일은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죠. 네, 좀 실드 쳐준.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집과 초지를 전부 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송파구 아파트와 바꾸겠다. 두고 봐. 네, 바꾸자 그러면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새 집 다오. 경기 성남 아파트와 바꾸자. 아니 그 6채 부러우면 싹 다 모아서 한 채랑 바꾸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이 끝까지 팔겠다고는 안 하네. 그러면서 굳이 바꾸고 싶으면 송원석 원내대표의 대치동 아파트랑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애들입니까? 내 집 줄게 네 집 달라고 하고. 그 이거는 좀 저는 이건 정책
정책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치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네 집이 더 비싸잖아. 나 6시면 싸다. 바꾸자. 그럼 바꿔줍니까? 누가 바꿔주나? 안 바꿔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거 이런 좀 얘기 뭐 아쉬운 하랍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하고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악마화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이 부동산 그리고 규제 중심으로 했던 부동산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박대출 의원 시켰으면 될 것 같은데 6채 가진 알았어요. 상태에서 걸렸다 보니 네. 이게 희화화가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속으로는 웃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 중심으로 강하게 강공 드라이브를 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6채랑 장미 아파트랑 바꾸자 이렇게 돼버리면서부터는 약간 개그 소재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김민석 총리 때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요. 이 사안이 나와 관계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게 먹혀요. 근데 부동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일 같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장동혁에 대해서 메신저 공격을 해도 뭐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건 부동산 정책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메신저 공격보다는 정책에 대한 보완을 내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마땅히 내놓을 정책이 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이제 보유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사실은 효과를 좀 보고 보유세 부분은 선거랑 또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팍 건드리긴 어렵잖아요. 아마 정책 낼게 내겠죠. 근데 기다려주세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요번 토어제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지. 매물이 80% 가까이 잠겼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공급이 확 줄었잖아요. 공급이 확 줄은 상태에서 수요에 대한 원천적인 욕구는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언젠가 실수요자 때문에 어떻게 풀어주는 순간 튀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그 후속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보유세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금 정책은 그 즉시 던지면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구윤철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게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선거가 있다 보니까 뭐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지 6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보유세를 올릴 거예요. 그럼 좋아요. 보유세로 인해서 수요를 잡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매물을 끌어낸다고 칩시다. 근데 과연 보유세만 가지고 매물이 확 나올 거냐?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려면 공급 정책이 같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근데 공급 정책 지금 민주당이 급하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뭐 우면산 뒤에 그냥 긁어내가지고 뭐 하겠다. 우면산 뒤에 해봤자 강남이잖아요. 그 근처 다 30억짜리 주택인데 그러면 20억 걸려 있는데 현금 부자만 또 사는 거잖아요. 이건 공급 대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급 대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를 했던 제초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 보유세 올릴 거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는 이 정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특검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특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장을 교체했습니다. 우리가 도이치모터스는 다 된 밥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리해서 그냥 기소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수사도 된 게 워낙 많고 뭐 그동안 증거도 뭐 다 있고 5년 돼 있었으니까 뭐 제대로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리만 하면 된다 이랬었는데 이 수사에 2020년 수사, 첫 수사, 2차 수사, 지금 특검 수사까지 도이치를 계속 수사했던 한문혁 검사가 알고 보니 2021년 7월에 그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한문혁 검사가 이 도이치 수사의 제일 핵심 수사 인력인 거죠? 그렇습니다. 1차 수사, 2차 수사, 그리고 김건희 특검 수사 전부 다 한문혁 검사가 했기 때문에. 근데 1, 2차 수사 잘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을 특검에서도 또 도이치 수사를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초반에 그래서 특검 출범했을 때 그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결국 이 사람이 또 들어왔다. 근데 이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했던 것도 녹취록을 묻어뒀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분명히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묻어뒀다 까보지 않았다. 근데 그것도 이 사람이 어쨌든 확보를 한 거였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했었다고 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못했었지만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믿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특검에서 요청한 인물이거든요. 한문혁의 반부패 부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인가 4부장 했을 건데 요청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와달라. 말씀대로 공소유지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법 적용하는 거는 사실 의혹이나 그 하는 거 따라 법리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복귀가 됐거든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김건희 특검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란 특검하고 최혜빈 특검 아닌데요. 예. 뭔가 이걸 막기 위해서 한문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제보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한문혁 부장이 그 뭐 좋든 싫든 간에 지금 이때까지 왔는데 돌려보내거나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수사라는 게 네. 사실 그 검사들 중에서 검사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검사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사를 하느냐? 수사를 잘하는 검사한테 계속해서 큰 사건들이 갑니다. 수사를 잘하니까. 그리고 수사라는 것이 그냥 뭐 그 완전히 주변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사는 하나하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탠스라던가 입장을 놓고 그 결과물을 보고 결과물로 판단을 하는 거지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저러한 방법들을 쓰는 밀행성이나 기밀성이 지켜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까고 공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지기현 판사 때도 제가 그걸 좀 느꼈고 그런데 계속 이 법률가들에 대해서 그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폭로를 해서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한 의심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댓글에 보면 왜 이 사람이 계속 수사를 받냐? 뛰어난 검사가 수사를 계속합니다. 원래 그래요. 요거를 뛰어났으면 한번 1, 2차에서 수사 결과를 냈었어야지. 그리고 그 당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네. 짚어볼게요. 2021년 7월에 이 사람은 네. 이제 반부패 2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이치 수사를 시작을 했고 이 이종호와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것은 2021년 7월 말에서 8월 초. 그러니까 수사를 팀장을 맡고 나서 바로 직후네. 직후예요. 그러니까 아마 노려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주최한 것은 의사 최모 씨고, 최 씨 옆으로 이제 한문혁 검사도 지인, 그다음 최 씨 이종호도 지인이라고 하고 정치권 관계자. 하고 그다음 연예인 준비생이 하나 있었대요. 연예인 준비생? 네. 아주 더럽구만 진짜. 연예인을 뭐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연예인은 정말 준비해야죠. 진짜 영화에만 나올 만한 그런 네, 이야기네. 근데 아무튼 진짜. 그렇게 해서 아이. 장소는 이제 그 최 씨의 집이라고 지금 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곁들여서 식사를 같이 했다. 근데 식사비를 한문혁 검사는 나는 내 밥값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종호 전 대표는 내가 계산했고 한 30만 원 안팎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엇갈리는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상황이에요. 먹고 집에 가서 2차 했다는 거죠? 아이, 저는 당시 코로나 때입니다. 네, 코로나 때서 아마 그 밀폐된 집에서 모인 것 같아요. 집에서만? 예, 예, 근데 누군가가 식사를 집에서 준비를 먹었는데 했을 거지. 예. 저기 밥값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최 그 전에 1차 할 하는, 때 뭐 이제 누구한테 식사를 줬는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김영란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으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금액은 말은 좀 다툼이 있어요. 네. 좀 이종호 그 반대 측에서는 아니다, 낸 게 아니다. 근데 한문혁 부장은 본인이 10만 원 정도 좀 자기 먹는 거 이상을 냈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아직 다툼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이제 이 한문혁 검사가 이종호 그 대표를 바로 알아봤느냐에 대한 것도 서로 좀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호 측에서는 한문혁 검사가 이종호 얘기했어요. 블랙펄? 이렇게 바로 이제 댓글을 했다고 하고 한문혁 검사는 난 그때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기소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알고 만났든 모르고 만났든 우리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피의자랑 같은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저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에요. 아니, 특검 수사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민주긴 특검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거기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양평 공무원 문제 있었죠. 그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별로 없고 본인조차도 지금 주식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특검 자체를 어떻게 구성하신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의 실현을 하라고 해놓은 건데 저는 이거 진짜 문제 심각하다고 봐요. 그리고 특검에서 왜 이런 사안을 사전에 걸러내지를 못합니까? 왜 진짜 이 사람밖에 수사를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좀 이해가 많이 안 가고요. 아마 본인 얘기 안 했으면 알 방법은 사실 없다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 저 이종호는 밥 맞는데 왜 그래 했으면 그러니까 몰라도 그거를 그거 만약에 안 뽑아야죠. 수사를 하면 네. 특검에서 이런 거 당연히 저 체크할 거 아니에요. 혹시 뭐 피의자랑
뭐 이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죠. 네. 이종호랑 식사를 했는데 그게 전후거든요. 자기 사건 맡기 전후니까 문제가 있다. 본인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만난 적이 사실 없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특검에 이제 됐을 때 우리 최고위원 말씀대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맞았겠죠.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하는 게 맞겠냐 하면 당연히 되는데 얘기해야죠. 아마 얘기를 안 했던 거는 스스로 봤을 때는 뭐 상관없다고 뭐 그 후에 2021년 이후에 계속 만났던 것도 아니고 조사를 했고 막 본인은 성과를 냈다고 아마 생각했는 것 같거든요. 도치모터 사건 관련해서. 그리고 그 피의자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쩐주 한 명이라든지 뭐 이런 그냥 사건 관계자 중에 하나 원오브댐 정도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종호 정도면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인 그쵸. 걸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술 먹고 했으면서 그걸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나는 그거는 네, 저도 뭐 그 부분은 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이제 지금 와서 2025년 벌써 4,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와서 얘기 되는 거는 저는 이종호 측에 갔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사진 찍은 게 그게 찍은 사람만이 알 거고 아마 한문혁 부장은 전혀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간과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나왔다는 거는 결국 김건희 특검에서 일어나는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최혜병 특검도 뭐 영장만 기각되지 뭐 하여튼 수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는 수사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 거 봤을 땐 저는 저항 세력이 가장 큰 곳이 여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 박지훈 변호사님이 지금 걱정하는 바가 어떤 건지 저도 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부적절한 건 맞아요. 이 밝혀진 내용이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인 건 맞거든요. 근데 사실 그 검찰이 정치화되었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긴 한데 검찰은 그냥 일종의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그냥 칼이거든요. 칼. 말 그대로 범죄자들에 대한 대응하는 칼이고 이게 검찰에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길러져 왔던 건데 특검에서 이 사람을 콕 찍어서 사실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 금융 분야 주식 이 범죄 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특검이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낙마를 하게 될 경우에 사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고 싶어하는 뭐 어떤 처벌을 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법률가들끼리는 그게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싶은 두 가지 거죠. 반박을 하고 싶은 게요. 첫 번째는 지금 이분이 이 특검에서 빠져나가서 혹시나 범죄자들을 이렇게 제대로 처벌을 못할까라는 우려보다 이렇게 피의자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남아서 오히려 범죄를 덮어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훨씬 클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자다고 보고 그다음에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었잖아요. 자,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 거요? 사진을 찍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찍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항상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는요. 본인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이 자리에서 사진을 안 찍을 수 없었던 어떠한 관계, 예를 들어 지금 정치권 관계자도 있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었다.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압력이 가해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특검이 이 사람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전달할게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검을 범죄자 쪽에서 심하게 흔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한문혁 검사가 부실 수사를 했다거나 이종호 봐주기 수사를 했다거나 이런 의혹이 없는 상태인데 특검을 흔들고 있다. 이제 와서 이제 이종호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술자리를 제기하는 것은 수사를 잘하고 있는 한문혁 검사를 내치게 하는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 2차 수사를 잘했나? 그러니까 1차 수사, 2차 수사. 근데 이 의견이 있습니다. 네. 최종 이제 결심권자라 해야 되나요? 그 위에가 사실 대통령이고 이러니까 네.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계속 그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팩트를 바꾼다든지 뭐 이러면 진짜 문제인데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아마 특검은 보고 이 한문혁 부장을 와달라고 뭐 요청을 했던 걸로 보이고 네. 또 실제로 지금 특검하면서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난 거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김건희 쪽이라고 보거든요. 음. 김건희 내지 뭐 이종호도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 아닌가? 하여튼 그쪽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한문혁은 무조건 빼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있는 검사예요. 이 사람은 특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수사 결과를 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는. 네. 하여튼 아니 근데 검사는 이게 판사하고 다른 게요. 판사는 양쪽 검사와 변호사가 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검사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럽니까? 검사는 불기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올려버리면 판사는 그거를 끄집어내서 판단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피의자와 접촉이나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건 상식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지금 몇 번 지금 문제가 좀 생겼었죠. 첫 번째는 이제 검사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서 우리 이렇게 내년이면 없어질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수사와 그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다 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이러면서 사실상 민중기 특검을 들이받았잖아요. 집에 갈래요. 네,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 민중기 특검이 한학자 어머니의 그 변호사를 따로 만났다.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문혁 사태까지 지금 있었던 거죠. 뭐 주식 민중기 특검의 주식, 예, 똑같이 있었고요. 이제 주식 거래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정말 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뭐 모종의 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이런저런 방향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민중기 특검의 특검부터 혹은 그 밑에 있는 수사팀들까지 진짜 인적 문제가 좀 있는 건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특검 제도를 너무 맹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아주 대표적 사례인 것 같아요. 사실 대장동 사건도 박영수 특검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자로 쭉 살아계시다가 이분들이 변호사가 돼서 나오시게 되면 그동안 약간 공직자일 때 이렇게 관리하시던 자기 관리가 약간 이게 탁 풀리면서 약간 그 사회에 나와 계시는 동안에 그 정관 예우도 좀 받으면서 이렇게 나와 계시는 동안에 이게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기는 조금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특검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앉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공직으로 있다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있었던 그 일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때 그 인연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간 맹신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오히려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어떤 그러한 책임을 물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오늘 좀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최고위원도 그렇고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 진실 발견해내는 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진짜예요.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해요. 김건희인데도 당연하죠. 어느 국민이 그걸 안 원하는지 저는 미인정 패널이에요. 미인정 패널. 뿌듯해요. 김건희랑 손절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 측면이면 사실은 마음은 같잖아요. 다른 데 방송에서는 그러면 아닌 분들이 좀 있는 진실 것같아서 밝히지 말자는 아니 그게 말을 안 하는 눈빛을 보면 이제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질문하다가 그것도 그렇다고 하니까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좀 좋은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지금 네. 특검에서는 조금 이렇게 다시 다지기에 들어가서 박노수 그리고 김경호 두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좀 확장을 했어요. 네. 파견도 더 받겠다고 했는데 박노수, 김경호 두 변호사는 판사 출신입니다. 좀 한번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중기 법원장님하고 친하던 분들입니다. 네, 그렇게 예. 했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원장 하실 때 아마 부장들 하셨을 거예요. 특검보가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에요. 이 부분이 수사팀장이라고 되게 보면 수사팀장이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되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판사 출신 분들이 수사를 하시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 출신 분들이 수사를 맡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우리가 공수처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특검의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경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렇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검경은 일종의 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엔 이렇게 쪼개놓고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판사 출신으로 이렇게 하고 전혀 경력 없는 변호사 출신들 데려다 놓고 이게 전문직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수사력이 약화돼서 범죄자들 쪽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이런 수사 못할 부분들을 수도 있다.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 맞는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수사를 직접 하기보다는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검사보다는 법원에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오히려 판사들이 공소 더 유지하고 제대로 할 수도 있다. 딱 이런 판사님들 머리에 막 몇 개를 넣어놓은 사람 정리 잘하거든요. 공소 유지할 거예요? 아 여기는 지금 그러려고 들어가는. 저는 그래 그런데요? 보거든요. 예. 그래 보면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수사에 막 하는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이분들을 선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은 되네요. 오히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그 정성호 장관이 상설 특검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있잖아요. 남부지검에서 네네네. 건진 수사하던 과정에 누가 없앴냐 맨날 네, 관봉권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감사 결과 보니까 아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실무자의 착오였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상설 특검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있잖아요. 네. 왜 그때 이제 엄희준 지청장이 찍어 눌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요것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상설 특검 가자라고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상설 특검이 꽤 또 많이 활성화가 좀 될 모양이군요. 네. 별로 뭐 평을 안 해주십니까? 아, 그럼 뭐 저기 잘하는 거 맞죠? 아, 제가 또 얘기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 특검 앞에서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특검에 대해서 너무 만능주의로 좀 흘러가는 거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세계 특검부터 일단 좀 잘 마무리해가지고 제대로 기소하고 이렇게 가셔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제대로 안 됐다고 바로 특검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저는 이 특검이 가지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희석이 될 거라고 보고 이런 특검 만능주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보이지 근데 이거는 이 두 가지 사건은 특검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검찰이 지금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조사가 안 돼요. 뭐 지금 새로운 특검 만들면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에 넣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저희가 저는 적절한 거. 그러니까 저도 이 두 사건 한정으로는 상설 특검 하는 거에 대해서 네. 특별히 문제 의식은 없습니다. 왜냐면 검찰 내부의 문제니까. 문제니까. 네. 그래서 네. 이건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얹었으면 좋겠어요. 뭐죠? 백혜룡식 그 백혜룡 경정과 그 이문정 검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건이요. 그것도 그냥 상설 특검으로 특검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외압 의혹도 상설 그것도 그냥 상설 특검으로.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무슨 검경 합동 수사반을 불법 단체라고 얘기하고 따로 정결권 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실체적 진실로 안 갈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상설 특검으로 결단 내려서 그것도 상설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세 개를 갔으면 아이 좋겠어요. 그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하신 수사를 잘하는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 지금 네? 드러나고 있는 게. 자, 그리고 건진 법사가 간만에 또 뉴스 나왔습니다. 네, 아니 건진 법사는 이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정했어요? 네. 뭐예요? 나는 이제 산다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나는 살고 싶다. 네. 살고 싶다. 법정에서 이제 김건희 씨와 마주했는데 그라프 목걸이하고 샤넬백 2개 내가 전달한 거 맞다. 그 가방을 받아가지고 처남에게 전달을 시켰고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 전달을 했다. 김건희 씨에게 전달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선생님 받으신 거 맞잖아요. 저는 전달만 한 거 맞잖아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계속 뭐 자기가 잃어버렸다 뭐 이랬었잖아요. 안 걸릴 줄 알았을 수도 있고요. 또 아유. 김건희 이제 쪽에 힘이 있다고 봤을 건데 지금은 사실은 구속도 됐고요. 그게 구속이 좀 큰 것 같아요. 구속도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는데 빠져나갈 방법은 없으니까 자기가 살 방법이라는 건 오히려 김건희가 직접 다 받았고 여기 뇌물 여기 있어요. 원본 갖고 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본인은 뭐 알선 정도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지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과속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좀 법원에서 영장이 조금 더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효과거든요. 영장이 나왔을 때 수사를 할 때 디딤돌 같은 게 생겨요. 네. 조금 막히고 있는데 구속돼 버리면 좀 알려드릴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장 기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최혜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등등 해서 내란 특검도 그렇죠. 여기 구속된 쪽에서는 잘 풀려가고 있거든요. 구속이 잘 안 된 쪽에서는 수사가 좀 난항을 겪는 것 같아요. 구속 안 된 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안 됐어요. 그 내란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 특히 최근 특검은 지금 7명 넣어서 1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검 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분노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처리들 계속 하셔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법에서 무죄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또 판사 가지고 뭐라 그럴 거예요? 저는 특검이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영장에서 뭐 범죄 혐의가 의심스럽다 이런 거 나오는 것 자체가 특검으로서 망신입니다.
영장 청구할 때 아. 네, 그런 것부터 나오는 것 자체가 범죄 뭐 다툼의 소지가 네, 있다. 뭐 다툼의 이런 거. 소지가 있다. 이것부터 나오는 것 자체가 특검으로서는 진짜 망신이고 지금 그래서 이 특검 맹신론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가 수사 시스템이라는 것을 상설화시킨 상태에서 전문화시키는 길로 가야지 계속 특검 하는데 특검으로 가시는 분들이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란 말이에요. 근데 뭐 박지원 변호사님도 알고 저도 뭐 그렇고 하지만 저희 다 제야에서 그냥 시작한 케이스자 판검사 아니셨죠? 저도 군대에서 있었어요. 아, 군에서.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군판사를 좀 형님이랑 다르시네요. 네, 그러셨구나. 네, 예. 열심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해요. 거의 뭐 거의 비슷하다고. 열심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벽이 있었네. 근데 이제 약간 벽은 있네요. 약간 벽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전관 출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평생을 어찌 보면 그 공직자로서 이 억눌려 있다가 나오시면서 이렇게 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게 구설수가 생기고 이러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또 그런데 고문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던 것들이 그때 새로 생긴 인연들 이런 것들이 공직자 때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직자들을 너무 악마화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 다 배제하고 그 민간에서 이렇게 특별이라는 말만 붙으면 뭐 다 좋은 줄 알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공수처가 보여줬고 특검이 보여준다. 똑같은 네. 말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네. 이제 불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김건희 씨하고 그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관의 통화도 나왔어요. 우리가 통일교가 그 당선을 위해서 전체가 다 지원한 건 이렇게 동원한 건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이제 고모님과 상의해서 총재님 만나 뵐게요라고 이제 둘이 오간 것이 있고 총재라고 하면 한학자 총재, 참어머니입니다. 참어머니. 그래서 이후에 이제 건진과 다시 통일교 간부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알선을 했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아마 거의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이게 김건희 특검이 많잖아요. 수사 대상이 뇌물 부분. 통일교 부분, 건진법사 관련된 그쪽이 좀 부분은 빨라요. 거의 해결된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제일 갈등 요소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저항 요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빨리 가는 만큼 또 못 가는 데도 되게 많죠. 양평도 전혀 못 가고 있고. 아 근데 그 통일교도 네. 뭐 물론 뭐 어느 정도 뭐 돈 받고 이런 거 정도는 나왔을 수 있으나 진짜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 캄보디아의 뭐 ODA 관련이라든지 규모가 굉장히 의혹은 컸잖아요. 그런 게 다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뭐 저 무슨 저 DMZ에 뭐 평화에 뭘 설치하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200~200억짜리 정도가 아닌 굉장히 큰 돈 단위일 그러니까 텐데. 가방하고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이거는 네. 사녀 가방이 얼마죠 방크리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게 7천만 원이면 네. 7천만 원인데 ODA 사업 이게 안 맞잖아. 등가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데 또 미안해요. 딴 데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찾아내야 누구한테 되는 자꾸 거. 미안하다고 여기 하는 미안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없습니다. 저한테요? 아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사라는 거는 등가를 찾아내야 돼요. ODA 그렇지. 사업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7천만 원짜리 받고 무슨 그 사업을 해줍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대가 관계 찾는 거랑 보고 여부를 찾는 게 진짜 그쵸. 힘들어요. 네, 그게 이 두 개를 찾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뇌물 뭐 이런 거에서는. 그렇죠. 가성을 네. 해야 되니까. 자, 하여튼 어느 정도 찾았는지 이것도 한번 하나하나 보고요. 그다음 뉴스 뭐 있습니까? 그 우리가 김건희 씨의 궁사랑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궁사랑? 예, 궁을 너무 사랑합니다. 경복궁, 경희궁 네. 네, 그리고 가면 일단 앉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 사진들이 계속 공개됐는데 네. 김건희 씨 측에서 사진 유포자를 특정했다. 너 누군지 아니까 적당히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포하면 안 돼요, 이건? 일단 들어보세요. 유정화 변호사가 무섭게 말했다고요. 이 지금 유포자 벌벌 떨게 말했다니까요.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해당 인물의 형 되는 사람이 진보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고 이 사진 유포자인 너의 인적 사항 다 파악해 두고 있으니까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옷 모 정치인 그다음에 기혁 씨의 인적 사항 네, 이렇게 이제 적당히 거의 하세요라고 이니셜을 썼네요.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라. 라면서 사실상 입막음에 나섰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저도 공적인 인물이고 오히려 네. 나머지 분들은 지금 다 얼굴이 가려진 상태잖아요. 네. 공적 인물들은 나온 거고
이게 무슨 비밀 누설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유정화라는 이분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법에 저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사진들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내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무슨 대가를 받고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행동 맞잖아요. 가서 왕이 앉는 용상에 앉고 막 이런 것들이 맞는 행동입니까? 그런 것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진이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도대체가 변호를 하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지금도 이것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도대체 김건희 씨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 뭐 협박이 성립되려면 특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특정성은 인정이 안 될 테니까 그 부분은 뭐 변호사답게 잘 피해서 쓴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쓴 것 자체가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아니면 국민적인 민심이라던가 이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난 진짜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론을 할까를 옛날부터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딱 효과가 있어요. 또 다른 사진을 이 기혁 씨가 혹시나 갖고 있어서 그게 더 센 게 있는 우려스러워서 미리 선전포고 같이 하는 그거 아니고는 사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그 사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질 가능성도 낮아 보이거든요.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나? 말씀대로 유정화 변호사님 한 게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사실 법을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굉장히 위축이 돼요. 혹시나 이게 걸리지 않을까? 그럼 자기가 갖고 있던 자료도 이제 안 내놓게 된다고요.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네. 이 지금 하나의 문제는 이 사람이 찍었잖아요. 지금 특정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유출자가 아니었을 경우에 그럼 이 유정화 변호사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이 기억시라는 기억시라는 것이 최대한 특정이 될 수 기혁 씨는 있으면 그에 우리나라에 대한 1,000만 명 넘게 예, 책임이 아, 되는데 근데 지금- 기억시라 해버리니까 예, 예, 싹 피했어요 특정성을.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그 기혁 씨가 아니라 예를 들면 최 씨였다. 네. 그랬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네, 실제 네, 유포한 네. 사람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예. 그럼 이 유정화 변호사는 삽질 플러스 이제 협박이 다 더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럼 이제 그 기혁 씨든 최 씨든 SNS 한번 또 날려줘야죠. 저요? 뭐 이렇게. 난가. 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고받은 A 씨가 이 사람 기혁 씨가 유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 아닌데요? 한대요? 이런 거죠. 어. 특정된 그 사람이. 근데 저 더 특정이 아닌데. 돼야 됩니다. 요 정도는. 요 정도로는 아, 약해요. 요 왜냐면 정도로는. 다른 사람이 예. 전데요라고 하고 나오면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모 팀의 사진 담당이 기혁 씨가 한 분이 있는가 보죠. 그럴 수 있죠. 김씨 사진 담당이. 사진 담당이 예, 그렇죠. 김씨가 한 명만 있을 수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개판이네요, 진짜. 근데 기혁 씨는 진짜 좀 많은 게 김씨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 지금 불씨 강씨도 아니 있어. 힌트를 들어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기혁 씨가 아니라 그 신 씨라고 다른 사람이 지금 등장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준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 만약 그 사람이 전데요. 왜냐면 이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 준 걸로 새로 등장한 사람이 그 깨발랄 청와대 브이로그 해가지고 난리 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누군지는 확인이 돼야 예전에 되는데. 그만두는 날 저 뭐 D-0 하면서 사진 올려 지긋지긋한 회사 뭐 예. 이러면서 브이로그 올렸던 그 사람. 예,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약 줬다 전데요 이제 이래버리면 네. 이 기혁 씨든 나 아닌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 자, 뭐 사진 같은 것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참 윤석열 정권도 아유,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법사위 국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전직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나왔고요. 현직 법제처장 조원철 처장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완규 하면 우리가 삼청동 안가 회원 네네. 회동 플러스 헌법재판관 생각나잖아요. 네. 한덕수 했다가 안 진영 된 거. 헌법재판관. 근데 이제 일단 증인 선서를 해야 그 다음 스텝이 갈 텐데 이완규 처장은 증인 선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서 요거는 왜 안 해요? 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고발하고 조사도 하고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저는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란을 저질렀어요. 헌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이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대학 동기이기도 한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선서도 하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증인 선서 거부를 한다는 거는 뭐 본인 재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 증인 선서는 기싸움이에요? 거부는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부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에 대해서 뭐 네. 뭐라 할 거는 아니지만 뭐 이한규 법제처장의 뭐 직함이라던가 그때 그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증인 보고 선서를 있으니까. 거부하면 네. 거기 이제 뭐 진실말 말하겠습니다 이런 거 증인 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에서 거부하고 그 다음에 막 거짓말 하는 거는 그 미증죄 이런 걸로 걸리진 그 않아요. 미증에 네. 걸리진 않는 거죠. 아, 증인께서 안 하면 그래서 안 할 조문이 수가 돼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선서한 자, 네. 선서한 자만 위증죄 아,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알고 이제 그렇게 안 할 권리는 있어요. 네. 저 네, 이거 네. 언제 봤었냐면요.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증언 선서 거부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도 뭐를 얘기했었냐면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 거짓말하겠다는 거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물론 권리입니다. 권리 맞아요. 근데 진짜 법꾸라지 같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자신의 권리만 찾으려는 모습들. 이건 너무 그러니까 고와 이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법제처장을 윤석열 정부랑 쭉 해왔고 급기야는 마지막에 헌법재판관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어요. 네. 그때는 막 제 꿈이 재판관입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됐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도의 인물이고 그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면 답변을 하셔야죠. 해야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답변은 개개 질문에 답변 안 하면 돼요. 사건 관련성이 있다면. 근데 사실은 동기 맞고요. 연수원 동기 대학 동기 연수는 아니고 대학 동기는 맞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좀 많이 부적절해 보이고 국민들이 좀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한 말씀만 저도 좀 보태면은 저는 이제 이한규 전 법제처장이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 박지원 변호사님도 알고 저도 알지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유권 해석을 하는 자리거든요. 네네.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보면 이 국정감사장에 전현직이 다 나와서 지금 하는데 전현직이 둘 다 너무 정치적이에요. 이분은 이 선서를 거부했지만 또 현직 법제처장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헌법 그 개정해가지고 그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결단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법제처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검사도 그렇고 이 법제처장 같은 자리들도 그렇고 이런 자리들은 이제 좀 중립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 자리들마저도 너무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있는 거죠. 양쪽 그래서 양쪽 다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제처장 자리는 앞으로는 좀 중립적인 인물들을 임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권 해석이나 이런 거에 권위가 생기지. 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법제처장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최민희 의원 네. 결혼식 관련해서 또 후속으로 좀 논란이 있네요. 네, 어제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렸어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열기 전에 우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열었다. 사실은 10월달에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면 얼마나 그것도 망신이냐.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일요일에 했거든요. 근데 본회의 도중에 최민희 의원의 그 휴대폰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해야 될까요? 이거 카메라 이거 좀 보호 필름 좀 해라. 보좌관들 뭐하냐. 제가 이 얘기 진짜 나올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보호 필름 좀 해라. 네. 근데 이제 그 최민희 의원이 딸 결혼식 축의금 반환과 관련된 듯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진짜 다 텔레그램만 쓰시나 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누가 대기업 관계자 뭐 몇 명, 지상파 관계자 몇 명 해서 100만 원, 이동통신사 대표 100만 원,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 원, 정당 대표 50만 원, 뭐 쭉쭉쭉 액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최민희 의원 주장은 이제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제 들어와 버리는 축의금이기 때문에 반환을 다 하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온 거 중에 이거는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건 반환하라는 얘기였다. 그렇습니다. 상임이나 관련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걸 이름만 봐선 내가 알 수 없으니 이것들은 다 반환하라고 지시하려고 했다. 네, 저는 이 사진만 보고는 사실 반환을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 보고인지 확인하는 어렵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보다는 좀 더 이 사진으로 확실한 거는
자신 자녀의 결혼식 날짜는 몰라도 축의금은 챙기시는구나. 그 축의금을 또 본인이 아니라 보좌진을 시켜가지고 챙겼다. 사실은 저도 이제 국회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거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보좌진들이 축의금 그 봉투 다 꺼내가지고 개수 다 해가지고 목록 만들어가지고 계좌에 입금하고 보고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왜 시킵니까? 만약에 그러셨다 그러면 이건 진짜 잘못된 행동이에요. 보좌진의 산업입니까? 예, 이런 거 안 하셔야 돼요. 또 보좌진 경력이 있으셔서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도 민감하죠. 뭐 네. 진짜 세알이긴 합니까? 예? 돈 다 세알해야 돼요? 그 옛날에는요 개수기까지 갖다 놓고 했었어요. 아이돌은 뭐이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개인사인데 저도 이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데 보좌진 갑질 문제로 민주당이 한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강선우 전 여성부 장관 후보자 네네, 때문에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좌진한테 이 개인사와 관련된 축의금 이걸 만약에 반환을 시키는 거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돌려주면 되지 왜 보좌진을 시켜서 돌려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달라진 게 없구나 민주당은 그런 생각이 좀 국민의힘은 안 그래요. 글쎄요 뭐 아니에요 국민님도 그래요. 제가 아는 범위 개혁신당 안 그렇습니까? 네, 개혁신당은 진짜 안 그래요. 저희는 3명인데 경조사가 없었던 거 같아요. 아직 결혼 네, 자식들이 결혼할 일이 아직 자녀들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결혼 안 그래? 참 이거는 좀 전에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참 정말 전화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화기를 쓰지를 말든가 뭐 이렇게 보호 필름으로 안 보이게 하는 이게 사실 다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기든 아이든 간에. 네. 뭐 저는 뭐 이 최민희 위원장 말씀이 해명이 맞다고 보는데 네. 뭐 그런데도 논란이 자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설수에 오르면 네. 그 개혁 추진 이제 본인이 이제 하시는데 그게 완전 회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좀 앞으로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네. 전화기 좀 쓰지 말라. 아이 이거 전화기 쓰지 않는 거에 문제가 네?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돈을 생각보다 많이 받네요. 우리가 왜 옛날에 경조사 관련해서 김영란법에 그것도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품앗이라고 해서 내가 주면 그만큼 보통 돌아올 거로 생각하는데 그럼 뭐 의원들은 그것도 못 하는 거냐 서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더 크게 하고 있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아 그러네요. 야. 돌려주는 것도 그리고 굉장히 이를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그렇죠 돌려주는 것도 참 어색하고요. 언제 만나가지고 그걸 네. 다 돌려주고 있나요? 그리고 이거 근데 사실은 저는 진짜 이 상황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만약에 정말 양자역학 공부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보시느라 바빠가지고 못했다. 그럼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거 이전에 이미 혼사가 있기 전에 언론 보도까지 나면서 청첩장 돌리는 건 문제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하는 건 문제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본인이 좀 이거는 좀 간소하게 치르거나 뭔가 역할을 하셨어야죠.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돌려준다? 아이 저는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또 아니나 다를까 나경원 의원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제 페북을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아니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해충돌인데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 기관에게 축의금을 받고 돌려줬다. 이거야말로 진짜 전형적인 이해충돌인데 그 춘천지방법원장 때문에 이거 이해충돌 이야기에 엄청 시달렸던 나경원 의원이 최민희 의원 보면은 역시 권력이 좋구나 생각하면서 억울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어제 네. 그걸 쓰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동통신사 대표나 아니면 언론사 관계자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해관계가 매우 인정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받았어. 그럼 이제 다시 돌려주려면 뭐 직접 전화는 안 될 거고 아마 그 비서실이나 이런 데 또 전화해서 우리 저 대표님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계좌번호 받아서 다시 또 여기서 송금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큰 일이죠. 불편하죠. 왔다 갔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사실 맞는 말씀이니까 제가 네. 뭐 이게 편들라고는 못할 것 같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이동사 대표인데 뭐 더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증인 신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증인을 여러 명을 부르다 보니까요. 그 중요도를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양당 간사와 위원장들이 협의를 합니다. 물론 위원장이 좀 뒤에 물러나 있긴 하지만 위원장의 입김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과정에서 이 증인은 좀 덜 중요해. 라는 이런 주관적인 판단들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네. 청첩장이 왔어요. 어떻겠습니까? 저 같아도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인간성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묶으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너무 뻔뻔하게 자행이 되고 있어요. 과학을 좀 아시는 분이 댓글 다셨는데 그래서 이 돈이 최민희 의원 돈인지 아니면 그 대표의 돈인지 지금 중첩 상태에 있는 거라고. 양자역학으로. 네, 누구 돈인지는 나중에 계좌 까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뉴스는 요 정도로 오늘은 정리를 좀 하고 좀 많이들 지치신 것 같은데 환절기마다 우리 또 박지훈 변호사도 또 비염이 심하잖아요. 비염이 덩어리입니다, 제가. 네, 인간 비염입니다. 예. 또 두통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럴 때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우리 비제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 하루 한 알로 평소에 이렇게 쭉 내 몸을 좀 챙기는 겁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그런 바이러스나 뭐 이런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내 면역력 자체가 강해져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가장 좋은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이게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라는 겁니다. 네, 저 고민하지 말고 드세요. 네, 언제 먹어야 되나 타이밍 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씹어 먹기는 약간. 네. 자, 요거 하나씩. 고맙습니다. 해서 드시면 되고. 따로 드릴게요. 있습니다. 네, 물 갖다 드릴게요. 네, 천천히 드시면 되고요. 이 적 양파에서 추출한 퀘르세틴도 무려 105mg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염증 건강 또 저속 노화 루틴을 이 비제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렌지색인 거 치고 나쁜 게 별로 없어요. 오렌지? 아, 그래요? 오렌지색이잖아. 광고를 돈 내고 하는 야, 요게 또 오렌지색으로 개혁신당에선 받아들이시는군요. 노란색인데. 아니요. 정의당인데. 아이 오렌지잖아요. 정의당인데. 완전 정의당이. 정의당. 네. 여기 보라색은 통합진보당이네. 아니 여러분 광고에 당 묻히지 마세요. 아이고. 자, 구독자 전용 링크로 2+1 또 4+2 2 더하기 1, 4 더하기 2 이렇게 추가 증정해드리니까요. 배송 메모에 장르만 여의도를 꼭 적어주셔야 이런 혜택들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더보기 전용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오늘도 대단히 유쾌했고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